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수업이 좌표 측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이 측정실 분위기가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다 얘기했던 게 일단 뭐 측정기가 크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측정기마다 뭐 모니터가 하나씩 달려있는 게 좀 특이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한 거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실습할 때 고생했던 높이 마이크로메타 여기서 측정하니까 전에보다 훨씬 편해졌죠. 측정은 자동으로 되고 또 사람마다 측정하는 것도 값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뒤에 있는 측정기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측정이 되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계산하고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그 표현으로 불려요. 전에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것은 정반 위에서 손으로 전부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전적인 측정 방식,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했던 방식인데 그것을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정반 위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고 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동화된 장비들을 써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는 최소한, 그 다음에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좌표 측정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 거의 다 좌표 측정 방식의 측정기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 좌표 측정 방식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공차 해석 수업 받았나요? 네. 거기서 봤을 때 거기에 3차원 측정기가 여러 대 있었죠? 네. 그것도 보면 기계는 막 프로그램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고 데이터는 막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계산하고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1학년 때 기초 실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된 게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는 3차원 측정이라는 걸 실습을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더 발전된 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여기서는 2학년 1학기, 2학기 응용 측정인데 그런 모든 좌표 측정기를 총동원해서 도면에서 표시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고 측정하고 결과를 판정하고 이런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좌표 측정의 개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거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이걸 말, 언어, 랭귀지라고 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사 전달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을 안 했을 때 아, 조용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네. 또 누가 저기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이것을 바디 랭귀지라고 해요. 몸 동작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직접적인 언어 아니면은 몸동작도 바디 랭귀지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여기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는데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취업을 할 텐데 그때 결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반지. 응? 반지. 어떻게? 반지. 반지? 네. 아, 반지인데. 아, 반지부터 생각하네. 반지인데 뭔가 표현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 네. 그죠? 나도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딴 데 갈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반지를 사들고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프로포즈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연애편지. 옛날에 연애편지라고 했는데 요새 뭐 러브레터라고 하니까 좀 더 뭐가 느낌이 다르긴 한데 하여튼 쓰는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해서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이게 소통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에. 그런데 우리가 엔지니어, 우리 기술자잖아요. 기술자들 간에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까?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설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설계가 뭐예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 어유 박수.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지금 얘기한 게 딱 정답이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또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설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어쨌든 우리가 표현을 어찌 하든 간에 어떤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달나라를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달나라를 가고 싶어. 저기에는 토끼가 있을까 없을까? 월계수가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해. 그 생각만 해. 그럼 그거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 달나라에 가는 상상 또는 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달나라에 가야 되겠어. 거기 가면 진짜 토끼가 여러분들 그 달나라에 가면은 토끼가 이게 절구로 방아 찢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네, 그 엄마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줄 때 그런 얘기 옛날 많이 했어요. 자, 달나라에 가면 월계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방아 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나는 확인하기 위해서 우주선이라는 걸 만드는데 날개는 어떻게 만들고 엔진은 어떻게 쓰고 아 거기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니까 지구에서 계속 휘발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판넬을 설치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얻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면 그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설계를 했어. 설계를 했다는 거는 아 나는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그녀와 아니면 또는 그 남자가 결혼을 해야지 라고까지 계획을 세운 게 설계야. 그러면은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의사를 전달을 해야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퇴짜를 맞든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엔지니어는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이제 현장에 있는 가공자나 조립자나 한데 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를 알려줘야 그 사람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려줘? 네? 도면, 여기 써있네요. 도면. 도면이라는 걸 통해서 설계자의 의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러브레터하고도 같은 얘기고 반지 사가지고 고백하는 거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도면을 딱 받아들이면 아
설계자가 날개는 이런 모양으로 재료는 뭐 알루미늄을 써서 가공은 뭐 밀링으로 해서 아니면 머시닝 센터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치수는 얼마로 하겠구나. 라는 걸 딱 그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면이라는 것이 설계 내용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계자가 도면이라는 걸 통해서 가공자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도면은 설계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하자고 연애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글씨를 못 읽어. 그러면 이게 성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도면을 볼 줄을 모르면 대화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문맹이 무슨 뜻이에요? 문맹. 글을 모르는. 예, 글씨를 모르는 게 문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문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문맹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제도라는 건 뭘까? 제도.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면을 그린다. 그렇지. 제도라는 것은 설계자가 가공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면이라는 걸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면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점, 선,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말을 안 해도 아 이거는 어떤 원통이 있는데 이 지름이 10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약속된 점선,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계 내용을 표현하는 일을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의 결과가 도면이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 내용을 도면이라는 걸 통해서 가공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 제도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제도를 통해서 도면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가공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계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계획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면은 제품 설계를 주로 생각을 해요. 제품 설계.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제품 설계가 곧 설계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 도면에 더브테일 각도를 측정하라는 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 우리 과를 나오지 않고 그냥 다른 데서 와서 측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측정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 이거는 정반 위에다가 더브테일을 올려놓고 파이 10짜리하고 파이 5짜리 핀 2개를 준비를 해서 외척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여기를 재고 또 깊이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이걸 재고 그 잰 값으로 요 공식에 넣어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측정 값을 산출해 내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설계는 제품 설계가 아니고 이제 측정 설계가 되겠죠.
우리 측정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면을 줘야 뭔가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검사 기준서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 설계를 해서 검사 기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로봇한테 입력을 시키든 사람한테 시키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지금 기준서를 주면 누군가가 이제 현장에서 측정자가 측정을 하겠죠. 측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이거 연습을 한 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직접 측정을 하는 작업을 했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이 측정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되려면 원리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응용 측정, 3차원 측정, 그 다음에 공차 해석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시 나가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통합 측정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이런 측정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도면 해독이 왜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도면 해독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측정도 못하고 가공도 못하고 말 그대로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차 해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고 측정은 측정기만 잘 다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면 잘 봐야 되고 측정기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제 규격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격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 설계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소통수단이 도면이라고 해서 당신의 의사소통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 도면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이걸 다 알아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 설계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자기가 지금 나는 이거는 무슨지 알겠다 라는 거 있어요? 네. 뭐 알아? 어떤 거? 저 H8 대문자 H 왼쪽에 요거? 뒤에 요거? 무슨 뜻이에요? 구멍 어 네. 구멍에 뭐 H8 가서 그 규격 보고 그렇죠. 이게 IT 기본공차라는 걸 여러분들 배운 거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 정미측정 뭐 아,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천재가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네. 또, 어떤 거 있을까? 아니, 괜찮아요. 이건 뭐 꼭 답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거 당연해.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뭐 뭔지 모르지만 공차 해석 1시간 했어요? 네. 거기에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잠깐 나왔죠, 요거. 네. 이거 뭐라 그랬어? 네, 요거는 포락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포락의 조건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 테일러의 원리. 테일러의 원리에서 이게 발전해서 ISO에 이제 포락의 원리라고 해서 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 내용이 뭔지는 또 나중에 배울 거고 여기도 그게 있고 그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여기 파이 이거 알잖아. 네. 지름.
지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2D CAD 했죠? 네. 그거 할 때 여기 이렇게 빗금 이렇게 친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해칭. 해칭. 해칭선이라고 그랬어요. 저것도 배웠어요. 요거? 위에 O 옆에 있는 사선. 어디 게? 위에 A 위에 O 옆에 요거. 사선이. 요거? 네. 이거 뭐야? 화살표 대신 쓰는 거. 아,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도라는 것은 약속된 점선, 기호, 문자 이런 걸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해칭선은 어느 면을 잘랐을 때 그 면을 표시하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요런 선은 이게 좁아가지고 화살표를 표시하기가 복잡하니까 화살표를 대신하자. 뭐 파이라는 기호를 붙이면 이거는 지름이라고 표시를 하자. 이런 걸 우리가 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데이텀, 직각도, 그죠? 요거는 데이텀 여러분 배울 거예요. 네. 데이텀 뭐라고 그랬죠? 표적 이런 거. 또 여기 뭐 이런 기호들 이런 것들 이제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 측정 시스템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 이걸 100%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모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뭘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 또 요 측정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수업을 받아야 된다. 이 과목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몇 프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00%요. 100% 알아야 돼. 100% 알아야 되는데 100% 알면 자기가 직접 뭔가를 다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남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를 하고 하려면은 이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서 전달해 주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작업자가 아니고 측정 설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 이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하공차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공차에서 해석 시간에 이걸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호공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희소성. 희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희소성은 귀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 뭐 히토류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일본이 중국하고 영토 분쟁 때문에 한창 시끄럽다가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을 중지했더니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히토류에서 그 히토도 뭐냐면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희소성을 갖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하공차, 공차에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다른 대학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지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좌표 측정에 관한 거 좀 할게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죠. 정관에서 V블록에다가 원통 올려놓고 돌려서 뭐 인디케이터로 재는 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정관 측정 방식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측정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관 측정 방식에 사용되는 측정기다. 이런 건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다 이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관 측정 방식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냥 측정하면 간단히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게이지 블록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 기계가 점점 구조가 복잡할수록 오차는 또 커지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반 측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더 정밀할 수도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거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블록이다, 요 치수 잰다. 그러면 그냥 번역 캘리퍼스 가지고 여기다 이 갖다 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재가지고 여기 눈금 읽으면 돼. 그런데 3차원 측정에서 이거 재려면 압축 공기 켜야죠, 측정기 컨트롤러 켜야죠, 또 컴퓨터 켜야죠, 뉴로미터 실행시켜야 되죠. 막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상은 오히려 정반 측정 방식에서 더 쉽게 잴 수도 있다. 그리고 측정기 사용이 간단하고 측정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잘 재는 사람 못 재는 사람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크게 나.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재는 값도 차이가 나고, 특히 여러분들 높이 마이크로미터 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엉망인 것 같은 느낌 안 들었어요? 네. 잴 때마다 다르고, 이 사람 잰 거하고 나하고 잰 거하고 뭐 한 1000분의 5mm 다르다 그러면 그래도 좀 생각을 하겠는데, 뭐 100분의 1, 100분의 막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데이터, 반드시 이제 정반이라는 게 있어야 이 위에서 뭐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반이 있어야 여기다 제품 올려놓고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하이트 게이지 해가지고 다이얼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반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적고 막 계산하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산, 보관, 데이터 처리 불편하다. 이것이 정반 측정 방식의 단점인데, 근데 정반 측정 방식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신뢰성 있게 더 편리하게 측정할 건가를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 뒤에서 본 것처럼 높이 마이크로미터 여기서는 이렇게 재니까 항상 잴 때마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재도 1000분의 1 차이가 안 났어요. 이런 식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측정한 거를 마이크로미터 눈금 읽기 할 때만 헷갈린 것처럼 하지 않고 디지털로 읽는다든지, 뭐 측정한 거를 이제 종이로 적는 게 아니고 그대로 컴퓨터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단점을 많이 이제 보완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쓰지 않고 같은 정반 측정 방식의 측정이라도 더 편리하게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던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미터 읽을 때 막 이거 밑에 있는 눈금 0.5 잘못 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95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55가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번역 캘리퍼도 마찬가지고, 다이얼 게이지도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눈금 하나가 차이가 나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은 다 디지털로 측정을 한다. 측정하면 여기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한 몇 년 후배들한테 아유 마이크로미터
그 스핀들에 있는 눈금 0.5 잘못 읽어가지고 헷갈리는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후배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자체를 못할 수가 있어. 왜냐 그때는 다 디테일로 바뀌어 있으면. 그죠? 뭐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어미자 19눈금을 20등분 했을 때 최소 눈금이 얼마냐 막 이런 거 막 계산하고 시험 문제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지털로 다 바뀌면 그거 왜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후배들은 이제 뭐 이게 10.45냐 50이냐 이런 거 고민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부터 쭉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로 적고 뭐 막 이런 거 안 해. 눈금 읽느라고 헷갈려서 틀리고 옮겨 적다가 헷갈려서 틀리고 계산해서 틀리고 또 컴퓨터 입력하면서 틀리고 온통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로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서 어떤 버튼이 있어요. 측정기마다 버튼을 꾹 누르면 지금 요 숫자가 그냥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거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3학년 때 가면 측정 딱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 성적사 딱 나오는 이런 실습을 할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이렇게 쓰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도면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엔지니어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 강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반 측정 방식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 설명했어요. 이제 이후에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저 시계가 2시 15분이에요. 네.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